오늘은 강점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다양한 경품들이 오늘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쭉 놓여 있는데 경품을 먼저 소개하면 발명 특허받은 3D 지지대 백세로 인솔 두 분께 드립니다. 이 백세로 인솔을 구두나 신발에 넣기만 하시면 가슴이 확 펴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고 발의 균형을 잡는 아주 신통방통한 발명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김부건 작가님의 파워 링커 혁명이라는 책 2권을 준비했고요. 포이정 작가님의 모바일 영토 2권 준비했고요.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고 하는 이승규 작가님의 책 2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일본어 웅변대회에 나갔을 때요, 그 웅변대회 제목이 진행형의 남자였어요. 진행형의 남자, 신코케노 오토코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역시 저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겁고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신납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의 지호락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생각하는데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라고 해서 아는 것 위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위에 즐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강점 찾기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유난히 행복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계속했으면 좋을까?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장점과 강점의 개념은 약간 그 개념을 정리를 좀 달리 하는데요. 장점을 넘어서는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를 대표 강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승규 작가님의 책도 경품으로 마련이 됐지만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내용을 그렇게 인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준비가 되고 연습하고 반복했을 때 마치 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의 강점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어떤 모 그룹의 광고를 보면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라는 광고 기억나시죠? I am your energy, 이런 말. 뭔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중간점에 잘하는 것과 힘을 얻는 것과 오래 할 수 있는 것 중간 지점에 교집합되는, 다 이렇게 공통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렝스라고 해서 강점 중에서도 대표 강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오늘은 나의 강점을 넘어서는 그 대표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분이 라이브 투데이 TV를 시청하고 계실지 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경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기타를 사랑하시는 우연의 일상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경품 당첨된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파워링커 혁명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못 보내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강점은 그런가요? 나한테 그런 강점이 있다면 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강점이 있다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실패를 잘 극복한다. 네, 실패를 잘 극복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강점이 생기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를 극복한다에 이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다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안경도요.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안경을 끼다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잘 안 보이겠죠. 안경도 초점을 맞춰야 하듯이 안경을 끼고 이 안경의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낀 안경 색깔이 핑크면 세상이 핑크로 보이겠죠. 그리고 블루면 블루로 보이겠죠. 김세아님 들어오셨고요.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정보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PD가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정리하면 실패를 잘 극복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나의 강점이 생기면. 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없었던 병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되고 또 이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꼭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실패 극복도 강점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 네, 우연의 일사님 감사드리고요. 당당해져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당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가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방향. 속도가 중요한가요? 방향이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 1번 속도, 2번 방향. 네, 속도, 방향. 누가 오늘은 먼저 댓글을 달아주실까요? 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네, 어떤 분들은 속도요, 어떤 분들은 방향이요. 네, 김세아님이 속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속도 중요하죠. 방향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대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속도, 방향 모두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한다면 방향이겠죠. 그 방향 설정을 잘하고 갑니다. 요즘에 라이브 투데이 TV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떤 영상, 우리가 홈트라고 하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나만의 율동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영상을 심사하는데 1등과 2등이 아주 경합을 벌인다고 하죠. 조회수도 엄청 늘었고요. 또 어제 이 라이브 투데이 쇼핑에서 하는 이런 쇼핑 라이브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기 재료가 있어요. 고기 재료가 있는데 그 고기로 뭘 만들어 볼까요?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선택해 보세요. 아주 좋은 고기 재료가 있어요. 자,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정말 그 셰프 중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퀄리티가 좋은 것이면 그냥 요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즉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성이 있고 남다르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기 재료로 불고기를 만들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분이냐 불고기를 좋아하느냐 분이냐에 따라서 요리의 메뉴가 달라져야 한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계속. 김세아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고 썼고요. 네, 송호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불고기 스테이크, 네, 둘 중 셰퍼 재료. 네, 그렇습니다. 호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을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은 왜 적은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죠.
네, 방향을 쫙 정확하게 잡고 나침반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가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따라가면 될 거고요. 네, 불만이 많다는 건 뭐예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활에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2명 정도 있을까요? 어쩌면 뭐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마음 심리가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진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까?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말을 못할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하기 싫어서. 네, 재료, 여러 가지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SKU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SKU. 유니트를 말하는 건데, 2017년 정도에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그 나라에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SKU라는 유니트에 다니는 물건의 가지수를 말하는데 한 1000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05년도에 인천항에 허름한 그런 집들이 많았을 때 SKU라고 하는 유니트는 한 10만 개 정도 단위로 늘어납니다. 물건의 가지수가요. 그리고 나서 1950년이 지나고 1960년이 됐을 때 인천 송도에는 10만, 100만, 1000만, 한 1000만 유니트 정도의 물건의 가지수가 늘어납니다.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이 유니트 단위가 엄청 많아졌어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10억 정도의 가지수의 유니트로 늘어납니다. 물건의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태어나면 제품이 생기고 태어나면 제품이 사라지고, 어떤 제품은 생존해서 롱런하고 어떤 제품은 있었는데 없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 2% 정도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과연 진정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할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할까요? 네, 용기를 주는 말, 네, 희망을 주는 말, 네, 이런 말 들었을 때 물론 행복하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성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남성의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 그래서 여성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고 하죠. 남성들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목숨을 걸고 무언가 한다는 것,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방송을 하시면서 물을 한 잔씩 드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을 갖다 놨습니다. 네, 용기를 주는 말, 한반도 제주도의 푸른밤에서 보셨네요. 정택수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의리우정 반갑습니다. 특공, 네, 정택수 교수님하고는 이제 한 10몇 년 됐죠. 한결같고 생명 살리는 일,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석대학교에서는 또 군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살리고 세우고 토크쇼를 또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예뻐요, 이런 말 좋죠. 네, 아니요, 저도 믿어줄 때가 좋아요. 송호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믿어줄 때가 좋죠.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믿어줄게 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걸까요? 네, 억지로 믿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하는 건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갈 때 과연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유니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네, 유니트가 지금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한 1000억 개 정도의 물건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물건 중에서 소위 히트 상품이다라는 물건 몇 가지 기억이 안 남잖아요. 물건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물건 자체가 생각이 있다면 내 물건이 잘 팔렸으면 좋겠어, 내 물건이 히트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의 마음과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의 니즈, 그런 것이 잘 파악돼서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이 잘 판매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사야님이 질문하셨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통도 중요하시나요? 당연하죠. 소통 중요하죠. 소통 중요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킹콩이 왜 이거 가슴 치잖아요. 왜 치는지 아세요?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도요, 어린아이인데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뭐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른과 소통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많은 정보에 노출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운 중국에서는 한 10년 위아래는 그냥 친구잖아요. 벙이요, 친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 나이값을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라이브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을 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어디 가셨나 이렇게 봤는데 벌써 계산하고 돌아오시는 분. 정말 그런 분들이 봉사 좋아하고 또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쓸 때 쓰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석을 많이 하셨네요. 김세아님. 네, 저번에 스피치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해봤는데 안 되던데. 집에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요?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어렵고 힘들고 말이 꼬이고 씹히고 똑같은 말 다시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본인이 하는 말에 버릇이 있어요. 말버릇.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예를 들면 안 해야 할 말들 있잖아요. 근데 글쎄, 거시기, 머시기냐, 좌우지 장관, 뭐 이런 말들, 안 해도 되는 말을 녹화를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해보면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계산 정말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그렇게 뭐 이런 지갑이나 은행 잔고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초로 바꾸면 몇 초일까요? 초로 바꾸면,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꾸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해주시는 분 누굴까요? 네, 1등 선물 받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몇 초죠? 하루 24시간? 네, 하루 24시간? 와우.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 좋습니다.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웅변은 어떻게 보면 연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설은 스피치의 가장 최고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혼과 열정과 호언신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는 그 스피치의 가장 윗선의 단계가 연설이고, 그 윗선의 단계는 또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네. 시. 이 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영화 자산어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대라는 젊은 친구가 나오고요. 창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제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창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상놈이 무슨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창대는 더욱 자극을 받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혹은 역경 공부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배워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내가 배워야 양반이 될 수도 있겠다. 원래 씨는 양반의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냥 상놈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자산어버 꼭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흑백 톤의 영화예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물고기 가는 길, 네, 가오리가 가는 길, 뭐 이런 길은 누가 알아요? 물고기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 스피치에서 있어서도 스피치의 기본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처음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각도가 벌어진다. 그래서 스피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입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라고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입으로 말로만 먹고 살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 말에는 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책을 읽은 것과 또 수많은 연습을 한 것과 녹여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택수 교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경험도 많이 있죠.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에 한 사람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생명 살린다는 그 남자, 그 정택수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정말 좁다. 네, 귀한 일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비행기에도 항로라는 게 있고 또 배가 가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피치도 그렇습니다. 네, 글에는요, 글인데요, 포스팅 좋습니다. 웅변 설득 좋고요. 자기 주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과 진정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과 글 다 좋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녹화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은 안 남아요. 그래서 생방송이다.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좋은 글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말을 들으면 감동을 넘어서 감탄, 감격, 이런 걸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사감 선생님, 감사 선생님, 감사, 네, 감동 선생님, 네, 감탄 선생님, 감격 선생님. 이 사감 선생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로, 물고기가 가는 길, 어로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 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전에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산기도 있었고요. 또 비디오 카메라도 있었고요. 또 비디오 책도 있었고요. 그 랜턴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음악 나오는 mp3도 있었고요. 이 수많은 것들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라틴어로는 이런 포노라고 하잖아요. 포노.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 이 스마트폰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투데이 생방송도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수많은 화려한 장비들이 촬영을 하던 이 시대가 엊그제 같고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 6명, 7명, 8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요즘엔 호노 사피언스 시대, 스마트폰 단 한 대로 촬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계좌이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스피치 강사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의 강점 찾아서 화이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